자, 이제 상욱이 보낸 편지가 공개되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편지 봤었었지. 이거 원장 선생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멍청해서 그걸 미처 못 알아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감사드립니다. 뭔 뜬금없는 소리야. 자,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방금 봤던 그 편지보다 5년 전에 쓰여진 편지가 더 나중에 소개된다. 이건 좀 이상하다. 즉, 아빠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실제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편지고, 그 다음에 이상욱이 조원장에게 그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는 어떤 이유로든 추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욱이 조베클 원장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자고. 이건 내용도 길고, 그 다음에 이보의 조 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목격한 대로 비난을 하고 있어. 자, 상욱의 첫 번째 글은 그렇게 끝났다. 분명한 이유도 없이 섬을 떠나 조 원장을 괴롭혔던 그날의 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감사도 드린다. 이정태는 그 원장을 내버려둔 채 계속해서 두 번째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번 것은 첫 번째 것보다 내용이 더 가파르고 긴 글이었다. 조 원장에 대한 추궁과 설득으로 일관한 그 상욱의 두 번째 편지의 사연은 이러했다. 자, 내용을 보자고.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우선 원장님께서는 이제 때가 왔는 만큼 그만 이 섬을 떠나주시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원장님이 여기 와서 계속 섬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원생들은 점점 더 좀비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밀어가지 말고 떠나세요. 결국 여기 끝까지 남아서 남겠다는 게 결국 원장님 동상만 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서 누구 좋으라고? 문둥이들의 천국.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분명히 이 섬을 문둥이들의 새로운 천국으로 꾸며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원장님의 정직한 노력과 성실성으로 언젠가는 이 섬이 진짜 5천 나원자들의 자랑스러운 고향으로 변하리 오고 말이라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원장님의 그 의욕적인 천국 설계에는 처음부터 몇 가지 오해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내용이지. 보자고. 제가 지금까지 걱정해왔고 또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원장님의 동기가 아니라 그 천국의 진실입니다. 도대체 그 원장님이 말하는 천국이란 누구를 위해서 꾸며지는 누구 천국입니까? 그거 사실은 다 조백헌 원장님 당신 천국 아닙니까? 라는 얘기다. 원장님께서는 물론 쫓기고 학대받아온 이 섬 5천 나환자를 위해서 천국을 꾸미고 싶어 하셨고 지금도 그런 믿음에는 변함이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이 섬 위에 꾸미고 계신 나환자의 천국이 진정 저들의 천국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원장님 자신도 아직 장담을 하실 수 없는 몇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원장님의 천국에는 아직도 높은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철조망 면회할 때 왜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놨던 그 철조망이잖아. 근데 조백헌 원장이 이거 없애었잖아. 근데 이상욱은 당신은 실제 있던 철조망을 없앤 대신에 오히려 마음속에 철조망을 만들어 놨다. 즉 육지인들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심어놨다. 그게 실제 철조망보다 더 강한 철조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철조망은 사라졌지만 원생들 마음속에는 육지인들을 향한 더 강한 분노와 증오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육지인들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이 섬에 무슨 철조망이라니. 원장님께서 물론 이 섬 안에 아직 무슨 철조망이 남았냐 반문하시겠지요. 되묻는 거, 반문. 원장님께서는 사실 그 눈에 보이는 철조망을 제거하심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더 높고 튼튼한 철조망으로 섬을 은밀히 둘러싸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육지인들과 전쟁을 하면서 육지인들은 이 섬을 더더욱 못 들어오게, 원생들은 이 섬을 더더욱 못 나가게 서로 막 증오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철조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때? 상우 이 주장. 이가 맞는데. 음. 그런데 이섬유에 꾸미고 계시는 원장님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말해 그것은 이섬 원생들의 천국이기 전에 우선 원장님만의 천국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어쩌면 오직 원장님 한 분만의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섬 원생들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편안히 지내다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을 꾸미고 싶어 하십니다. 즉 영원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천국. 그럼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니라고 이상욱의 주장으로는. 그러니까 이상욱이 어제 배웠던 그 편지에서 감사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욱이 조백헌 원장을 비난하는 거는 이해가 간다. 예. 그러니까 당신은 원생들의 천국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육진들과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 원생들이 영원히 이 섬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오히려 가둘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원생들의 진정한 천국이 소록도가 아니라 육지에 있다는 것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섬의 천국을 만든다고? 그건 당신이 원생들을 이해 못한 거다. 이거는 아빠는 이해가 된다. 원생들 역시 즐거이 그 천국을 받아들여야 하리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그 천국을 바꾸거나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는 그처럼 누구도 그 원장님의 천국을 거역할 수 없는 필승의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천국이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날 수 있어야 되잖아. 이 천국은 나는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 있잖아. 근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떠날 수 없는 게 천국이냐고. 지옥인데. 그러니까 아빠가 교회 갔다가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는데 커피는 안 흐르나요? 저는 그거 싫은데요. 라고 했다가 목사님으로부터 야단을 좀 맞았습니다. 아빠는 그 에스프레소가 흐르는 천국을 원한다고. 그리고 신이라면은 이제 뭐 그런 걸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이 멋대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게 어떻게 천국일 수 있냐고. 진정한 천국이라면은 마음에 안 들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당신의 천국에는 처음부터 그런 게 없다. 무조건 여기서 평생 당신은 못 떠나. 그건 천국일 수 없다. 사옥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진정한 천국이라면 전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선택이 행해져야 할 것이고, 즉 원생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어느 땐가는 보다 더 나은 자기 생의 실현을 위해서 그 천국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버리고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떠났다가 그럴 수도 있어야지 그게 천국이지.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음. 그러니까 아빠는 죽으면은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뭐 불확실하지만은 아빠는 천국을 가는 것도 싫고 지옥 가는 것도 싫어. 그냥 아빠는 죽으면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 왜 근데 그러면은 커피 안 흘러?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아니다, 당신이 착한 일을 했으면 당신 무조건 천국에 가야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스프레소가 안 흐르는 땅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해봐. 영원히 거기서 산다면은, 난 그게 싫어. 보성이, 시간이 영원히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심심한데. 아니, 초콜릿이 한두 개 있어야지 귀한 거잖아. 초콜릿이 무한대로 있어. 인피니티. 그럼 초콜릿이 값어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는 천국이 나한테는 지옥이야. 난 그게 싫어. 생각해봐.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그 젖과 꿀만 먹으면서. 난 그게 싫다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어떤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면 신이 그냥 내가 죽으면은 그냥 나를 쓱 지워줬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 거야. 그럼 내가 죽으면 그냥 쓱 없애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신이 그냥 이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너 여기 가라고 하면은
거긴 나에게 지옥이야, 천국이야? 나. 그러니까 천국을 보내고 싶으면은 중요한 것은 신의 생각이야, 나의 생각이야. 신이 나를 판단한다. 그래서 너 착하게 살았구나. 그럼 너를 천국에 보내줄게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천국으로 보내야 돼? 신이 원하는 천국으로 보내야 돼? 신이 원하는 천국. 그거 아니지, 임마. 내 의지가 중요하지. 아니? 음. 형식만 있었을 뿐 원생들의 진정한 선택이 있을 수 없었던 그 마지막 정착지로서의 천국, 필생의 천국. 그것은 원생들의 천국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그렇게 믿어주길 바라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그것을 점지해주고 그냥 결정해서 부여해주고 싶어 하신 원장님이나 원장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 즉 이전의 원장들, 주종사나 그런 사람들, 그들의 천국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봐라, 내가 저들 천국 만들었어. 당신들의 그 허영심에서 만들어진 천국이지 그게 원생들에게 진정한 천국은 아니다. 섬 바깥에서 이 섬을 저들의 천국이라고 말하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의 천국일 뿐입니다. 원장님은 2부에서 처음부터 원생들의 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결국 그와 같은 천국으로 이 섬의 또 다른 철조망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높고 비정스러운 철조망의 우타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즉 육지인들이 밖에서 이제 너희들을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 그걸 통해서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다음에 봐라, 탈출이 사라졌지 않느냐. 원생들이 여기를 진정한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탈출이 사라진 거 아니냐. 구라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이상훈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거짓이고 배신이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당신은 이 눈에 보이는 철조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 즉 공포심으로 원생들을 섬에 가둬놨다. 그러면서 당신은 거짓말한 거다. 봐라, 탈출이 사라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천국이 된 거야. 원장님께서 이 섬을 그냥 누구나 살기 좋은 사람의 천국이 아니라 쫓기고 학대받은 문둥이들을 위한 그 문둥이들만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점이 또한 그 천국의 철조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섬을 누구나 살기 좋은 사람들이 천국을 만들고 있는 게 산부의 원장이다. 산부의 원장은 나 환자 건강에 구분 없이 그냥 아름다운 섬 누구라도 자유롭게 들어왔어. 커피 한잔 마시고 며칠 관광하다 갔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욱의 의지는 산부의 원장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조 원장은 나환자들만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감옥이지 그건 천국이 될 수 없다. 여기 이상욱의 주장이다. 원장님께서는 나환자들이 그 천국을 찾아오고 아무도 그 천국을 버리고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셨습니다. 여기 너희 천국이 마련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미 섬을 빠져나가려는 원생들을 이 섬과 동안에 대한 배신자로 낙인 찍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탈출해버리면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란 게 되잖아. 문둥이들만을 위한 천국. 여기에 또한 원장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의 철저하게 마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러나 저들에게 그냥 인간의 천국을 지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문둥이의 천국을 지으려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의 천국 계획은 처음부터 이 나라의 나환자를 한데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 원생들이 이 섬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섬 안에 낙토를 꾸미시겠다는 원장님의 계획은 섬을 나가기만 하면 육지 사람들이 무서운 복수를 면할 수 없으라는 협박으로 육지인들이 지금 너희들이 죽이려고 지금 칼을 알고 있어. 보이지 않는 철조망. 그리고 원생들의 발목을 섬 안에 붙들어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망과 방법이 다를 뿐 효과에 있어서는 목적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너희의 병을 용서받지 못한 가엾은 문둥이들이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만들어준 거야. 자, 여기서 행복하지? 누가 너희들에게 이걸 줬지? 자,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지? 결국 거기에 당신이 동상이 있는 거 아니냐? 울타리가 둘러쳐진 천국이 진짜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 천국이 도망 못 가도록 울타리가 있진 않겠지. 진짜 천국이.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섬 사람들이 원장님의 천국을 그토록 수정할 수 없냐고 묻고 싶으시겠지요. 원장님의 선택이 섬 사람들 선택과 일치할 수도 있는 것을 원장님으로 인해 그 선택이 행해졌기 때문에 무작정 배척받아야 할 까닭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려 하시겠지요. 사실은 바로 그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행히도 섬 사람들은 원장님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지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깥에서 어느 날 툭 원장으로 온 사람 아니냐. 원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섬 사람들과는 길이 다른 분이었으니까요. 당신은 태어나서 건강이었고 단 한 번도 나환자였던 적이 없고 임기 끝나면 또 6kg로 돌아갈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환자들의 이 운명을 이해하겠느냐. 그리고 1, 2부에서 봤던 것처럼 와라 당신 전혀 이해 못하잖아. 원장님은 이 섬이나 섬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시지 못합니다. 운명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주장한다. 다음 원장은 원생들과 운명 공동체여야 한다. 즉 원생들과 같은 운명을 사는, 즉 원생들로부터 나온 원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같은 운명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믿음이 없는 사랑이나 봉사는 한갓 오만한 시혜자로서의 자기 도치적인 동정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2부에서 조백헌 원장이 잘 보여줬었지. 조백헌 원장은 한 번도 자기가 도를 나눈 적은 없잖아. 너희가 마음 놓고 살아갈 곳이란 이 섬밖에 다른 곳이 없다. 너희는 너희끼리 이 섬에서 살아야 한다. 섬을 빠져나가라 하면 또다시 무서운 학대와 복수가 너희들을 쓰러뜨리고 말 것이다. 무서운 복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평생 여기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리하여 바깥 세상을 길러놓은 원망과 저주와 공포 때문에 이들은 감히 다시 섬을 빠져나갈 생각조차 해볼 수 없는 철저한 환자로 길들여져 버립니다. 즉 원생들은 나 환자와 건강인들 사이의 거리가 더욱 좁혀지려고 했는데 당신은 더더욱 거리를 멀게 만들었고 그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까지 쌓으려고 했다. 이것은 원생들이 나오는 변신이다. 원생들은 참으로 환자다운 환자가 되어갔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섬을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 환자들이 더 이상 탈출하지 않으니까 봐라 천국이 완성됐다고 하겠지요.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니라 육지인들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못 나간 겁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철조망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 섬에 이룩하시고자 하신 천국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 섬은 그 원장님의 단 하나의 명분에 일사불란하게 묶여버린 얼굴 없는 유령 집단의 섬이 되어갈 뿐입니다. 실제로 그랬었지. 원생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조백헌 원장이 가져다주는 조작된 정보에 의해서 좀비가 됐었지. 좀비란 게 그런 거잖아. 자기는 생각 없이 이제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저의 경험에 따른다면 어떤 형태의 울타리 속에서 격리된 사회의 질서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 성원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개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표하는 몇몇 상층부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게 마련이며 이 섬에 관한 한 모든 원장들의 시대가 그것을 똑똑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가의 당시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다. 결국 당신도 처음에는 뭔가 이 정치인들의 무능함, 독재에 대해서 비판하고 했었지만은 결국 당신도 시간이 지나니까 독재가 되지 않았느냐. 이 폐쇄된 사회에서.
전 사실 원장님 부임 직후부터 이 섬의 선의의 지배자로서의 원장님과 그에 대한 피지배자로서의 원생들과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협의적인 협의에 의한 공동 어떤 통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극히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부에서 조베큰 원장은 시원하게 독재자로 변했다. 이 상황은 불가능하구나.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절대 상황 안에 격리된 인간 집단 안에서는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협의 관계에 의한 지배 질서란 궁극적으로는 그 상황을 벽을 무너뜨리는 순교자적 용기와 희생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3부의 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신의 권력을 양보하고 있다. 참고 견디고 있다. 원생들이 동의할 때까지. 그래서 작가는 2, 3부의 편지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3부의 원장을 통해서도 조백헌 원장이 가르쳐주고 있다. 하지만 조백헌 원장은 그걸 읽고 보면서도 모른다. 오로지 내가 아는 오모자 간접 공사 이것만이 진정한 낙원이다.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다. 전 결국 이 몇 년 동안 원장님과 원생들 사이의 관계에서 한 선의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어떤 대등한 상호 지배 질서, 만인 공유의 화창한 지배 질서가 탄생하는 본 것이 아니라, 즉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지배자가 어떤 불변의 절대 상황 속에 갇힌 다수의 인간 집단을 얼마나 손쉽게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저항 없는 조작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슬픈 지배술의 시범을 보아왔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상황은 기대했었다. 일부에서 분명히 조백헌 원장은 선의의 지배자였다. 좀 방법이 거칠게 했었지만 사람은 착했었어.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라면 자신의 권력을 양보해서 기꺼이 양보해서 원생들과 어떤 협의에 의한 질서, 즉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2부에서 조 원장을 지켜보니까 그냥 조 원장도 시원하게 독재자로 변하더라. 그래서 그 지배자가 어떻게 이제 독재자로 변해가면서 어떻게 이제 자기 그 피지배자들을 조작하는가, 좀비로 만드는가, 그 과정만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 지배자가 최초는 아무리 성실한 인간성과 선의의 명분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조백헌 원장은 일부에서는 그랬었다. 일부에서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적어도. 다스리는 자는 결국 그의 무리를 일방적으로 조작해 나가기 마련이며 다스림을 당하는 자들 또한 다스리는 자의 뜻을 재빨리 수락하고 그것에 봉사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한 원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원생들은 자기 천국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들고 복종하는 그 천국의 종으로서 괴로운 봉사만을 강요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너희들 천국을 만드는 것이야 라는 핑계로 그냥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섭섭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 끝내 원장님의 천국을 고집하실 경우 원장님께서는 아마 그 천국의 꿈이 섬 위에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원장님께 대한 그 천국의 견딜 수 없는 배반과 복수가 새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가정해보자. 오마도 간접 공사가 성공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원생들은 와 우리 낙원이다. 조백헌 원장님이 우리 낙원을 만들어 주셨다. 조백헌 원장님 만세 할까? 아니면은 그때부터 조 원장이 분명히 땅 한다고 이끌어 했는데 도지사가 자기가 결정한다네? 우리한테는 절반밖에 안 준다네?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했었다네? 그리고 20년 동안은 저 바다를 막아서 만든 땅이라서 20년 동안 농사 못 짓는다네. 조백헌 원장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서 원생들은 분노하게 될까? 어떨까? 그냥 공사만 완성되면은 원생들은 와 완성됐다. 와 천국이 완성됐다. 우리 천국이야. 조백헌 원장 만세 할까? 조백헌 원장이랑 얘기 다른데
발견하게 될까? 완전히 천국이 아닌데. 음, 난 별로 필요 없어. 뭐 그것 때문에 조백헌 원장은 이제 그 덕덕도 삼형제처럼 좀비로 만들고 싶어 했었었지. 근데 막상 완성되었을 때 아니 땅을 우리한테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다 완성했는데 우리 몇 명 죽어가면서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이거 완성했는데 우리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농사 지으려면 20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좋은 장 무슨 얘기 안 했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원장님께 대한 그 천국의 견딜 수 없는 배반과 복수가 새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장님은 결국 이 섬이나 섬의 환자들과는 운명을 서로 섞을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원장님은 임기 끝나면은 또 다른 병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원생들을 위한 영원한 천국을 만든다는 걸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자, 이렇게 편지가 끝이 난다. 그러자 이제 이정태 기자는 얘기한다. 참으로 지독한 공박이군요. 공박은 이제 공격. 조백한 원장님을 정말 지독하게 공격하고 있군요. 그건 뭐. 전 도대체 원장님이 이렇게까지 심한 공박을 당해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군요. 난 이해가 되는데. 나도. 그러실 테죠. 이 형은 그야 뭐 이성이라는 사람 자신도 이 조백헌이가 뭐 때문에 그토록 심한 곤욕을 치러야 했는지 또 그 자신이 그런 식으로 섬을 나가야 했는지 그런 일들에 대한 자신 있는 명분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뭐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정태 기자도 이해 못하고 조백헌 원장 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그 나는 이해가 되는데. 자, 그리고 조백헌 원장은 얘기한다. 섬이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작자가 그런 식으로 이 섬과 나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내게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 자체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이 섬의 어떤 숙명적인 자유, 그 섬의 자유로만 행하려 하고 그 자유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난 겁니다. 그래? 확장로는 그럼 그 자유로 해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2부 마지막에 황장로가 가르쳐줬던 답. 그 양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더군요. 사랑으로 돼야 된다. 원장과 원생들 사이에는 서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조 원장은 또 궁금하다. 아니, 난 사랑으로 했는데 왜 근데 실패했죠? 조 원장은 자기가 사랑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아니, 나는 분명히 아낌없는 사랑을 줬는데 왜 실패했죠? 자유로 행하되 그 자유 속에 사랑이 깃들거나 사랑으로 행하되 그 사랑 속에 반드시 자유가 깃든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라던가요. 근데 이제 조 원장은 내가 아낌없이 사랑으로 희생을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거기에서 이제 이상우의 편지에서 답을 발견한다. 그것은 아마 서로 간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즉, 이상욱이 지적했던 대로 원장님과 원생들 사이에서는 공동 운명체가 없다. 둘은 공동 운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생들은 당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당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 원장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섬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섬을 안 떠날 거야. 그러면은 내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무조건 원생들은 나를 믿겠구만. 어때? 그런 신이 안 나는데. 와, 이 독재자 영원 여기. 정말 그럴까? 정말 저 사람이 이제는 이 섬에서 이제 두 번 다시 그 다른 곳으로 이사 안 간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믿어줘. 믿을까? 아닌데? 원장인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원생들은 또 그들이 옳은 자유로 행해야 했었지요. 그리고 이거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공동운명체 때문입니다. 공동운명체를. 헌데 난 나중에 이유를 깨달았지요. 황당노나 나나 서로가 그 믿음을 구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이하여 사랑하고 사랑과 희생을 하고 있는데 왜 믿을 수 없었을까? 그래요. 바로 그거를 받고 나서 난 그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건 바로 그 편지 속에 말하는 공동운명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공동운명이라는 것은 섬에는 이 방식이야. 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이 둘은 공동운명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뭐 어. 성년 키가 너무 작은 게 아니야. 아니, 원래 저 결혼사진 찍을 때는
그 신부는 앉아. 남편은 뒤에 서 있고. 그러니까 서미연이 지금 조백환이 눈앞에서 윤혜원과 공동운명을 이루려고 하잖아. 이게 공동운명이라고. 지금 조백헌이 이제 그냥 이 섬으로 이사 왔다. 그건 공동운명체가 아니야. 근데 조백헌은 그래 공동운명체 때문에 내가 실패했구나. 그럼 내가 다시 섬으로 돌아가면 이제 공동운명체지. 그러니까 오모도 건축공사가 실패할 리 없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오모도 건축공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모도 건축공사를 해야 돼. 바보냐? 근데 왜 이렇게 믿을까? 부동산?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 빨리 막 그것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말이 되든 안 되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절대적인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작자가 말한 그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데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이거 윤혜원과 서미연 결혼 그 모든 이유는 결국 내가 이섬 원생들과 같은 운명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원생들이 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이것이 실패한 겁니다. 내가 사람과 희생을 아낌없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이번에 공동운명체를 만들고자 내가 다니던 병원에 사표 쓰고 내가 섬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동운명을 만들었어요. 그래? 어쨌거나 난 작자의 편지에서 비로소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섬을 찾아온 거예요. 내 운명을 함께할 각오로 말입니다. 그럼 정말 이번에는 원생들이 조백한 원생을 막 와 공동운명체다라고 막 무작정 믿을까? 원생들을 너무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럼 원장님께서는 그럼 공동운명제까지 하셨으면 이번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래서 조백한 원장은 또 실패했어요. 왜요? 공동운명제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난 더 이상 원장이 아니에요. 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백한 원장은 지금 뭘 노리고 있다? 원장. 원장 자리, 그 권력. 아무런 무슨 이유에서냐 하면은 난 서울로 돌아올 때 이미 이 섬 병원의 원장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섬 주민으로 돌아온 것 뿐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갖췄는데 원장이랑 권력만 있으면 이제 정말 이제는 다 되는데 내가 공동운명제까지 했는데 갖춘다고? 그게 그토록 큰 차이가 있는 일일까요? 자유나 사랑을 행하면 차이가 큰 일이지요. 섬 사람들과의 시끄러 거의 한 운명 단위 속에서 서로를 믿음을 얻고 나면은 일단 그 자유나 사랑을 함께 행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무엇으로 행해 가겠소? 사랑은 무엇으로 행해 가겠소? 자유나 사랑을 행하면은 절대로 힘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행하는데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나?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힘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베풀 수 있어? nope. 그럼 조백헌 원장이 말하는 힘이 있어야지만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은 뭘까? 그냥 독재지. 이부에서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한 다음에 그걸 그냥 사랑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야. 난 너희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과 희생을 베푸는 거야. 해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말이 이상하잖아. 사랑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사랑이야? 아니 서미연이 힘으로 윤혜원과 결혼하나? 막 힘으로 뚜고 패가지고 나랑 결혼할래 안 할래?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사랑을 행하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조백헌이 힘을 가지면 사랑으로 사랑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예. 예.